걸 할 거냐면, 오늘은 가상의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가상의 네.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 더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별도의 가상 사이트 하나 만든 거에서 PHP 기초를 일단 먼저 다뤄볼 거예요. 네. 그리고 넘어가야지 그누보드를 할 때 그래도 기초를 가지고 다뤄야 이 부분이 뭐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소스 까고 했던 부분들 있죠? 네. 까고 했던 부분들에서 나왔던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해볼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윈도우를 지금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윈도우 기반이면 일단 CMD를 관리자 모드로 열어가지고 관리자 모드를 연 상태에서 어디로 가냐면 C 드라이브가 아니죠. 윈도우가 설치된 폴더, 윈도우즈가 설치된 폴더 안에 시스템즈 32, 요 안에 드라이버스 안에 호스트 etc 안에 호스트라는 파일을 우리가 열 거예요. 그래서 이 호스트라는 파일을 열어서 여기다가 별도의 사이트, 그러니까 이게 뭘 하는 거냐면 로컬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내 컴퓨터거든요. 이걸 우리가 로컬이라고 불러요. 로컬에 들어온, 우리가 그래서 어제 잠깐 해봤지만 내 컴퓨터가 있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로컬 호스트라고 해서 도메인에 접속했었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로컬 호스트가 내 컴퓨터니까 내 컴퓨터에서 내가 어떤 도메인이 우리가 흔히 아는 URL이죠. URL을 치면 내가 이 URL이 나는 서버가 한 대밖에 없잖아요. 네. 내 컴퓨터가 이제 서버인데 컴퓨터 한 대에서 여러 개 도메인을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개 도메인이 로컬 호스트가 제가 어제 말했지만 주소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0.0.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는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도메인으로는 로컬 호스트라고 영어로 치죠. 네. 이런 것처럼 어, 숫자로 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숫자로 된 요거를 IP 주소라고 불러요. IP 주소.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컬 호스트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뭐 네이버.com 이런 식인 거죠. 네이버.com. 근데 컴퓨터에서는 그냥 로컬 호스트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로컬 호스트.com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그 문자로 숫자가 아닌 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도메인이 아닌 숫자로 된 걸 IP 주소라고 부르죠. 어쨌거나 로컬호스트는 127.0.0.1과 똑같다. 같은 거다. 같은 건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내 컴퓨터는 IP 주소만 알고 있어요. IP 주소만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누가 로컬호스트 또는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면 그 네이버닷컴이 가지고 있는 실제 IP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 IP 주소가 내 컴퓨터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집 주소가 있으면 몇 번지잖아요. 그죠? 몇 번지. 네. 마지막이 내 집 번지잖아요. 요즘은 뭐 통속로 56길 7-3 하면 건물 번호가 되듯이 그 7-3이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 IP 주소. 음.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풀이해서 설명하면 127.0.0.1이라는 건 우리가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 주소. 그러니까 건물 번호가 되는 거죠. 아니, 건물 번호가 아니지. 확실히 말하면 주소죠. 내가 내 집 주소죠. 내 집. 뭐 몇 동 몇 호까지가 주소인 거잖아요. 내 집. 네. 몇 동은 그냥 대표적인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어쨌거나 여기가 IP 주소라고 불러요. 요거를 가지고 내 집 주소를 알았으면 이걸 이제 영어로 어떻게 바꾸냐면 127점이 로컬 호스트잖아요. 그죠? 네. 로컬 호스트잖아요. 위에 이거와 같다라는 건 뭐 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화이구님 집을 부를 때 화이구님이 사는 집 이렇게 화이군 집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그죠? 실제 주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풍성로, 서울, 강남구 뭐 이런 주소가 있다고 쳐요. 풍성로 57길 뭐 3-2 이건데 우리가 제가 부를 때는 거기 화이군님 집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네. 화이군님 집 이렇게 부르는 개념처럼 이 IP 주소를 로컬호스트라는 별칭으로도 부른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별칭이라는 거죠. 로컬호스트라는 건 별칭인 거고 실제 주소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숫자로 된 주소로 돼 있어요. 모든 사이트들은 다 숫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IP 주소고 우리가 그냥 네이버닷컴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내 컴퓨터가 서버라고 치면 컴퓨터는 한 대인데 내 컴퓨터 안에 사이트를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IP 주소는 하나잖아요. 그죠? 네. IP 주소는 컴퓨터마다 이게 이제 서버는 IP 주소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는데 컴퓨터는 어쨌거나 하나라고 쳐요. 하나잖아요. 네. 하나라고 치면 도메인을 이 안에서 여러 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디렉토리별로 나누는 거예요. 디렉토리별 이제 이거는 뭐 C 드라이브에 네이버닷컴을 연결할 거야. C 드라이브에 뭐 구글 폴더는 이제 구글닷컴을 연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위치가. 그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오늘 공부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 말했듯이 여기가 서버 관련 개념이에요. 그래서 서버 관련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거나 모든 컴퓨터는 IP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IP라는 주소를 별칭으로 로컬 호스트라고 우리는 부를 거고 그 로컬 호스트가 이제 원래 위치가 어디냐면 C 드라이브에 우리가 XMPP 안에 거기였죠. 자기가 깐 주소가 있을 거예요. C 드라이브에 뭐 XAMPP 안에 HT DOCS 여기였죠. 그죠? 여기가 이제 메인이었죠. 메인. 그죠? 이해되세요? 네. 대답이 없으면 내가 좀 긴장해. 내가 또 아, 설명을 못하고 있나 싶어서. 아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제 로컬 호스트로 이렇게 로컬 호스트라고 접속하면 요 지금 사이트가 뜨는 모든 소스가 어디 들어 있었냐면 요 XMPP 안에 그죠? XMPP 안에 HTTOCS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로컬 호스트라고 입력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찾아갔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나는 도메인을 로컬 호스트라고 쳤는데 이 소스를 C 드라이브 안에 XMPP 안에 HTDOCS라는 곳에서 어떻게 불러왔냐 이거지. 그죠? 음,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 주소 위치랑 실제 내 소스들이 들어있는 파일들이 들어있는 컴퓨터의 실제 디렉토리 위치랑 매칭을 시켜주는 뭔가 있지 않는 이상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알아야 PHP가 어떻게 동작되고 사이트라는 게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토리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렉토리 개념이 어제 제가 공부해 보라고 했던 디렉토리, 즉 이게 이제 경로라는 개념으로 보면 제가 공부하라고 그랬죠. 무슨 경로가 어떤 게 있냐면 절대 경로가 있고 상대 경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절대 경로는 쉽게 얘기하면 파일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음이라네. 처음부터. 다 적는 거예요. 상세 주소를 다 적는 거예요. 상세 주소를.
그래서 네. 서울, 강남구, 풍성로 57길 3-2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우리 집 주소가 아니니까 혹시나 방송 보내시는 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상세 주소 이렇게 다 적는 거. 그러니까 이 주소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주소는 바뀔 수가 없어. 근데 상대 경로는 뭐냐면, 내가 있는 위치로부터 보는 거예요. 위치로. 내가 있는 위치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길동 사거리에 있어요. 길동 사거리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남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하남으로 가야지. 그러면 길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뭐 몇 미터 가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게 내가 있는 위치로부터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라는 건 뭐냐면, 여러, 그러니까 요청하는 파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지, 나랑 똑같은 선상에 존재하는지,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3층에 있어요. 3층에. 근데 1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3층에 있으니까 두 층을 내려가야겠죠? 그죠? 근데 내가 5층으로 올라가려면 2층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절대 경로는 전체 주소를 적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걔는 서울시 강남구 풍성로 어디에 2층에 살아, 그냥 그렇게 쫙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고, 상대 경로는 내가 있는 위치로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3층에 있어.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3층에 있어요. 제가 1층을 가야 돼. 1층을 가야 돼. 자, 1층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되죠. 그죠? 네. 그러면 3층 입장에서 내려가야 되니까 폴더를 적지 않아요. 폴더를 적지 않고, 그냥 2층에 1층에 계단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3층에 있잖아요. 내가 현재 있는 위치는 일단 빼는 거예요. 빼고 내 밑에 애들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 1층에 차례대로 내려가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 5층으로 가야 돼. 5층으로 가야 돼. 5층으로 가야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 일단 나가야 돼. 밖으로. 올라가고 한 층 더 올라가. 이렇게 2번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시가 뭐냐면, 일단 점점이 이제 4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5층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하나가 한 단계 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이게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일단 상대 경로, 절대 경로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내용이 뭐냐면, 일단 윈도우에서 커맨드 모드를 관리자 모드로 열어서, 윈도우 요 폴더에 호스트라는 걸 열어보면, 이제 제가 여기 설명했던 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요 주소를 바꿔주는 개념이 바로 아파치라는 서버 설정 파일에서 환경 설정 폴더 안에 환경 파일을 열어서, 제가 만약에 로컬 호스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로컬 호스트가 실제로는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폴더라고 해야겠죠? 어떤 위치에 있는 폴더냐라고 지정해주는 곳이 있어요. 지정해주는 곳이. 그 지정해주는 곳에다가 등록을 해주면, 이제 도메인마다 폴더를 따로 잡아서 그 도메인마다 사이트를, 내 컴퓨터 하나 가지고 여러 개의 사이트를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수업 오늘 내용이고,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
윈도우의 돋보기를 열어서 cmd 합니다. cmd. 그리고 여기 명령 프롬프트 나오죠. 네. 그래서 오른쪽 옆에 관리자로 실행. 예, 요거 하셔도 되고 뭐 오른쪽 눌러도 되고. 자, 이렇게 커맨드 창이 나왔죠. 자, 네. 윈도우에는 윈도우 10부터는 이 관리자 cmd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파워셀이라는 게 있어요. 파워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검색창에서 파워 POWER 이렇게 보면 파워셀이 보이죠. SHELL H가 빠졌네요. SHELL 파워셀이라는 거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파워셀 여기서 오른쪽 관리자 모드 열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파워셀이 열렸죠. 커맨드 창이랑은 다르죠. 느낌이 그죠? 요거는 커맨드 창에다가 리눅스 개념을 좀 넣은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커맨드 창에 리눅스 개념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커맨드 창에서는 dir를 쳐서 디렉토리를 보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파일을 보고 싶다, 아니면 폴더를 보고 싶다, 현재 폴더 안에 목록을 보고 싶다 그러면 dir만 쳐야 돼요. 리눅스에서 리스트를 보는 방법이 ls라는 명령인데 먹지 않죠. 그죠? 근데 파워셀에는 dir도 이렇게 되지만 너무 많이 나온다. ls라는 명령도 돼요. 그러니까 리눅스 명령도 동시에 먹어요. 그래서 내가 리눅스 명령을 어차피 외우면서 공부하면서 같이 윈도우 안에서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파워셀을 열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파워셀로 여는 방법과 이 두 가지 방법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파워셀로 일단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커맨드 창을 일단 닫고요. 파워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파워셀을 익혀두는 게 좀 더 유리해요. 그래서 파워셀로 앞으로 우리 프로젝트나 수업을 할 때 파워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파워셀 열으셨죠? 네. 자, 파워셀을 열으셨으면 여기 지금 보면 현재 내가 관리자 모드로 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의 시스템 32라는 폴더로 자동으로 잡혀요. 관리자 모드로 열면. 관리자 모드로 안 열면 도큐멘트가 있는 내무사나 그쪽으로 열릴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요 위에 보시면 제가 경로 적었죠. 시스템 32 다음에 드라이버스로 가라 그랬죠. cd가 change directory의 약자예요. cd driver. 자, 32로 왔죠. 32에서 드라이버스로 왔죠. 그 다음에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cd etc로 가라 그랬죠. cd가 디렉토리 체인지의 약자예요. cd 꼭 외워두시고, 자,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cd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친다. cd 다음에 한 칸 띄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얘는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다. 이것까지는 뭐 알 필요 없고, 어쨌거나 cd가 뭐다? 폴더 체인지 바꾸는 거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고, 자, cd etc 엔터. 자, etc까지 왔죠. 그죠? 네. 자, 여기서 호스트는 디렉토리가 아니에요. 호스트스는 파일이에요. 파일. 여기서 파일을 열 건데 뭘로 열 거냐면 우리가 노트패드나 코드로 열 거예요. 지금 열려 있는 게 VS 코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코드 여기다가 치시면 돼요. 한번 쳐볼게요. 코드, 한글은 아니죠. 코드 호스트스 엔터. 자, 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열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호스트 파일이 열린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 호스트 파일은 컴퓨터 윈도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보통
이제 수업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요게 없을 거예요.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 네. 그래서 백신이 깔려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요 호스트 파일을 변경하려고 하면 요렇게 요런 메시지를 만나게 돼요. 호스트 파일 보호 알림. 이게 바이러스나 해커들이 주로 침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호스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스는 무조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일이라서 이렇게 백신이나 이런 걸 깔면 무조건 막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관리자 권한으로도 이제 얘를 열 수 없으니,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는 열 수 없으니 관리자 권한으로 다시 시도할 거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중요한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백신이 알약에 깔려 있으므로 알약에서 해당 환경 설정으로 가서 이 호스트 파일 보호라는 걸 임시로 잠깐 끄도록 할게요. 이렇게 꺼서 적용해 놓고 일단 닫지 않고. 자, 여기까지 활구님 열렸나요? 네. 여기까지 열렸으면 여기 예제가 있죠.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 127.0.0.1은 로컬 호스트로 연결을 해줄 거야 라고 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요 밑에 주석줄 밑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자, 주의할 점은 아직 우리가 관리자로 열지 않았어요. 관리자로 다시 열셔야 돼요. 저는 관리자로 열었어요. 네, 열어주시면 되고. 자, 로컬호스트는 어제 우리 수업할 때 아니면 이 시간부터 보신 분은 제가 위에 링크 달 테니까 전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든가 하시고요. 자, 요거를 한 줄 더 복사해요. 한 줄 더 복사해서 127.0.0.1 역시 컴퓨터는 지금 한 대밖에 없고 IP 주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을 하나를 만들게요. 가상의 도메인. 자, test.php.com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저는 더 붙여줘야 돼요. 제가 수업할 때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만 하죠. 하셨나요? 네. 저장. 응? 저는 관리자로 안 열어서 저장이 안 됩니다. 다시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저도 다시 열어야겠는데요. 파워셀에서 이상하다. 코드 호스트스 엔터. 자, 관리자로 안 열리네요. 실행. 해당 파일이. 파워쉘. 했는데 왜 이상하지? 그러면 노트패드로 한번 열어볼까요? 노트패드는 노트패드 호스트스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메모장으로 열리는 게 보이죠? 여기 저장된 게 나오는데, 아, 저장이 됐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였네요. 아, 이게 지금 노트패드로 열어보면 이렇게 저장된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로 열어도 돼요. 지금 코드 열어보면 이렇게 저장된 게 보이거든요. 다시 열어보면, 그러니까 닫았다가 다시 열면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 잠깐만요. 윈도우즈 32. 자, 어쨌거나 보시는 분들은 노트패드로 여셔도 되고 코드로 열어도 돼요. 열어서 아까 그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냥 다시 시도 누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 패기를 누르는 건가? 요걸 누르는 건가? 제가 한번 해보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도메인을 한번 더 추가해 볼게요. 스터디라고 넣고 저장 누른 다음에 필기를 누르면 닫혀버리고 없어져 버리네. 다시 시도 누르면 존재하네요. 그냥 관리자로 다시 시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코드 다시 열어보면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냥 요게 맞습니다. 요거 관리자 다시 시도가 맞아요. 저장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셨으면
백신에 가서 반드시 호스트 파일 보호를 다시 켜주셔야겠죠? 이거 안 켜주면 컴퓨터 아마 바이러스 들어오고 난리 날 거예요. 이거 꼭 켜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일단 닫고, 닫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테스트.뭐를 입력하면 이제 알아서 컴퓨터가 내 컴퓨터 위치로 잡아줄 거예요. 즉 이게 뭔 말이냐면 로컬 호스트라고 입력하면 내 컴퓨터에서 찾고 네이버.com 하면 당연히 네이버 서버로 가서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로컬 호스트라고 입력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브라우저는 모르잖아요. 그죠? 여보세요? 아, 예. 안 되시나요? 저장이 안 돼요? 아니,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줘? 아, 저장하고 끝인데요? 지금 그 호스트 설정하고 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호스트 설정했나요? 음, 음, 어디서 막힌 거지? 디렉토리까지 안에 들어왔는데, 하이브님 방송을 봐야겠네. 어딨어? 왜 화면이 안 보여? 라이브 걸어 놓으셨죠? 아, 여기 있네. 거기서 코드 호스트스 했어요? 호스트스예요. HOSTS예요. 엔터. 거기 아직 복사 안 했잖아요. 제가 아니 왜 그거지? 아니 그 위에 아니 그거 막 바꾸시면 안 돼요. 막 바꾸시면 안 된다고. 드라이브 거기 주석 지금 원래 있던 거. 예. 앞에 127부터 드래그 하세요. 127부터. 앞에 주석 지우시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백도 중요하다고요. 예. 위에 공백 없애세요. 위에 한 줄 공백 없애세요. 예. 그것도 다 문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127.0 거기다가 test.php.com php.com 저장. 관리자 다시 시도. 저장하셨고 호스트 알약 켜져 있네요. 그냥 이래가지고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잠시만요. 알약 켜져 끄셨어요 호스트? 알약? 보자. 알약에서 호스트 환경 설정에서 꺼주셔야 되는데. 메모장에는 저장이 안 돼 있는데. 아니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니, 호스트 껐어요. 껐고 적용 누르셨고 적용 누르신 거죠? 그 상태에서 다시 시도. 그리고 다시 노트패드에서 그것도 끄셔야죠. 아니요, 그건 끄는 게 아니고 아니오를 하시면 돼요. V3 백신 그 은행권에서 깔아주는 그거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윈도우 32. 파워셀에서 그냥 노트패드 HOSTS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일일이 안 찾아가시고. HTC 호스트. 이거를 텍스트 메모장으로 확인. 예, 돼 있잖아요.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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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시 오픈 시키라고요? 잠깐만요. 호스트를 네네네. 다시 그 오픈 시키고. 알약에서 걔를 켜줘야 돼. 그리고 아, 지금 호스트 예, 열어놓은 거 일단 닫고. 닫고. 그거 닫으시고. 네. 거기까지 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test.php.com이 내 컴퓨터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 그죠? 브라우저에서 test.php.com을 치면
내 컴퓨터에 어떤 위치를 가르쳐 줘야지 지가 찾아낼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윈도우는 test.php.com이라는 도메인이 오면 127.0.0.1로 가라라고 우리가 호스트스에 지정을 해준 거예요. 윈도우는 무조건 호스트스를 기반으로 IP 주소를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얘는 test.php.com이라는 애가 오면 127.0.0.1이라는 IP 주소를 찾아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화이군 집에 가 이러면 화이군님이 사시는 실제 주소로 가는 것까지는 된 거예요. 오케이? 근데 네. 찾아가야죠. 이제 찾아가서 실제 그 집에 가야죠. 그 집에 가서 문을 열어야겠죠. 그 네. 집에 문을 열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만약에 테스트가 아니라 네이버라고 누군가 검색하면 이때는 호스트스에 등록 안 돼 있잖아요. 네이버닷컴은 호스트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브라우저는 자동적으로 내 컴퓨터가 아닌 도메인을 관리하는 곳으로 가요. 우리가 이제 따따따라 부르는 기관, 거기로 가서 네이버가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도메인을 등록하는 그곳에서 네이버는 실제로 IP 주소가 뭐다라고 등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메인을 산다 그러잖아요. 사는 게 사실은 IP 주소를 사는 거예요. 컴퓨터 주소를 사서 그거 이제 컴퓨터, 네이버는 네이버 서버실이 있겠죠. 그쪽으로 잡아준 거예요. 이 IP 주소는 네이버의 컴퓨터로 가서 찾아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는 로컬호스트나 test.php.com이 들어오면 이거는 내 컴퓨터를 지칭하게 되고, 내 컴퓨터 호스트스에 없는 거는 외부에서 찾게 되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방금 설정한 이 호스트스라는 거예요. 호스트스. 요 개념은 이해되시죠? 네. 진짜 이해되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설정하면 돼요? test.php.com을 했을 때 내가 이제 화이군님도 저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요 htdocs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php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드라이브에 하나 만드세요. 화이군님은 네. 여기다가 php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폴더를. 자, 그러면 이제 D 드라이브,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에 php라는 폴더 하나를 만든 거고, 아직 네. test.php.com이 여기다라고, 이 지금 만든 폴더다라고 연결해 주는 곳이 없어요. 네. 그거를 어디서 하느냐면, 우리 어제 서버 깔았죠. XMPP라는 서버 깔았죠. 네. XMPP라는 서버로 가보시면, 어떻게 띄우시냐면 아마 요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떠 있거나 여기 네. 또 있어요. 윈도우에서 XMPP를 찾아보시면 여기 컨트롤 판넬이 있죠. 얘로 네. 실행을 해 보시면 돼요. 그럼 네. 이렇게 컨트롤 판넬이 떠요. 자, 네. 서버는 정상적으로 다 떠 있는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볼 건 요 아파치 라인에 콘피그가 있어요. 네. 콘피그 눌러 보시면 콘피그 있죠. 네. 거기서 다른 거는 안 볼 거고요. 브라우즈 아파치라고 되어 있는 얘를 클릭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열리죠. 이거요? 네, 네. 열렸죠. 네. 아니, 그거 말고요. 제 화면을 안 보셨네. 보셨나요? 거기 이거 말고요. 띄우, 제 화면을 보세요. 네. 요거요, 요거. 이거요? 네, 거기서 밑에 브라우즈 아파치 있죠. 밑에요. 예. 네, 걔를 눌러보세요. 걔를 눌러보시면 열렸죠. 디렉토리얼. 네. 자, 열린 위치가 XMPP 안에 아파치라는 곳으로 열렸죠. 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띄고 있는 이 아파치 서버가 들어있는 폴더예요. 네. 여기서 콤프라는 폴더로 이동할 거예요. 콤프라는 폴더로. 홈프. 그래서 콤프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면 여기가 이제 콤피그의 약자예요. 콤프가 리눅스에서는.
어쨌거나 콤프로 가서 익스트라로 가세요. 익스트라. 익스트라에 가서 외워둬야 돼. 외워두는 게 아니라 알고 계셔야 될 파일이 얘예요. 얘. httpd-vhost.conf 네. 얘를 오른쪽 눌러서 열기로 열 거예요. 코드 열기로 VS 코드로 연다는 거죠. 이렇게 여시면 VS 코드가 안 깔려 있나요? 아니요, 깔려 있죠. 그거 클릭하세요. 연결 프로그램을 오른쪽 연결 프로그램 밑에 추가 앱 밑으로 내리셔서 VS 코드 연결해 주세요. 닫게 하시고 VS 코드를 지금 닫아 주세요. 닫고 그냥 열어 보세요. VS 코드를 열기 열렸죠? 네. 자, 그렇게 열리셨으면 밑으로 쭉 내려보면 요거 있어요. 요거든 뭐 큰 상관은 없어요. 얘는 에러로그까지 뭐 서버 어드민 해가지고 다 하는 거고, 저희는 밑에 거 복사를 할게요. 드래그 잡으시고 밑에 거 요 블럭을 복사를 하고요. 그 밑에 붙여넣기 할 거예요. 하셨나요? 네. 하셨으면 자, VS 코드에서 기능이 있어요. 요 두 개, 샷 두 개 있죠. 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정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첫 시작점인 수정하려고 하는 첫 시작점인 요 두 개를 블럭을 잡은 다음에 드래그로 마우스 드래그로 블럭 잡은 다음에 컨트롤 D를 한번 누를 때마다 똑같은 게 선택돼요. 이렇게 네. 누르셨나요? 한 번 더. 네. 예, 거기까지. 그러면 자동으로 자기가 잡았으니까 백스페이스로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아주 편한 기능이죠. 블럭을 잡은 똑같은 그 블럭 잡은 똑같은 것들을 컨트롤 D 누를 때마다 계속 잡아줘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얘가 httpd vhost라는 얘가 뭐냐면 버추얼 호스트라 그래서 가상의 호스트. 그러니까 아까 윈도우에서 한 건 진짜 리얼 호스트고 여기 아파치에서 잡아주는 건 가상의 호스트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잡았던 127.0.0.1이 아닌 도메인을 기반으로 해서 요 앞에가 지금 별표죠. 어떤 네. IP가 오던 80이라는 포트로 들어오면, 그죠? 80이라는 포트예요. 요 땡땡 80은 포트 번호를 얘기해요. 그래서 127.0.0.1에 80 포트로 들어오면 이라는 말이 돼요. 요 앞에 네. 거는 뭐 별표는 모든 것이니까 127점이 아닐 수도 있죠. 어쨌거나 80 우리가 지금 요 사이트 여는 거는 HTTP만 열 수 있어요. 우리가 HTTPS 즉 443으로 연결해야 되는 포트 번호 443으로 연결하는 HTTPS는 열 수 없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냥 80만 열 수 있어요. 80만. 그래서 어쨌거나 얘가 이제 어떤 IP든 80인데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서버 어드민이 아니라 요 서버 네임 있죠. 서버 네임 보이시나요? 서버 네임. 네. 예, 요 서버 네임에 test.php.com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요 test.php.com이라는 도메인이 브라우저에 입력이 되면 XMPP라는 이 서버가 떠 있는 한 먼저 얘한테 물어봐요. 얘한테 XMPP라는 얘한테 야, 이 도메인이 혹시 너한테 기록이 되어 있니? 라고 물어봐요. 기록이 되어 있냐라고 물어봐서 기록이 되어 있어 라고 하면 그러면 어디로 가? 라고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였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D 드라이브에
php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위에 탐색기에서 보면 요 위에 주소줄 있죠. 요거 경로줄. 네.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경로로 나오잖아요. 얘를 네.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요. 이렇게. 자, 주의할 점은 윈도우는 슬러시가 역슬러시로 나와요. 그죠? 리눅스는 슬러시가 슬러시로 나와요. 정상 슬러시로. 요거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슬러시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하면 test.php.com이라는 애가 브라우저에 입력이 되면 XMPP라는 서버가 떠 있을 때 얘가 없을 때는 당연히 얘를 못 찾겠죠. 얘가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윈도우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죠? 윈도우한테 물어봤는데 윈도우는 아까 우리 호스트 잡았잖아요. 얘가 윈도우예요. 윈도우. 얘는 리눅스 호스트. 얘는 윈도우 호스트. 이해되시죠? 리눅스 네. 호스트는 그 대신 리얼 호스트가 아닌 버추얼 호스트예요. 가상의 호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고 얘가 서버가 안 떠 있으면 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윈도우한테 물어봐요. 윈도우한테 물어봐서 야 혹시 test.php가 네가 알아? 했는데 얘가 뭐라 그래요? 난데? 라고 대답하죠. 난데라고 대답해요. 근데 난데인데 윈도우는 경로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경로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test.php가 난 건 알아. 내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윈도우, 나야 라고 했는데 연결할 곳이 없다고 나오죠. 그죠? DNS라는 게 연결,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 그래서 바꿔주는 건데 도메인을 바꿔줄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가 나오죠.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고. 근데 만약에 요게 호스트, 윈도우의 호스트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XMPP도 떠 있다면 이제 물어보겠죠. 얘한테, 리눅스한테. 혹시 너 테스트 php.com 알아? 라고 했더니 나 알아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걔가 D 드라이브에 php라는 폴더에 있어 라고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브라우저는 어떻게 해요? 여기로 찾아가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자, 네. 그러면 test.php.com이니까 여기 위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던 애들을 이렇게 바꿔줄게요. test.php.com. 요거를 이렇게 바꾸지 말고 아까 제가 어떻게 바꾸라 그랬어요? 위에 블럭 시작점, 내가 바꾸려고 하는 첫 시작점 드래그 잡아주고 컨트롤 DD 잡아주고 바꾸려고 하는 애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다 한 번에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합니다. php.com.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제가 정말 친절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어떻게 도메인이라는 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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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서버는 내가 다시 인식시키려면 우리 윈도우도 그러죠. 프로그램 중에 일부는 깔고 나면 재시작하라고 알려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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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시작해야 동작해요. 리눅스는 무조건 재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XMPP라는 요 판넬로 가서 여기 아파치 쪽에 스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포트가 다 사라졌죠? 네. PID 번호도 프로세스 아이디인데 프로세스 아이디도 다 사라졌죠? 자, 스타트 다시 눌러줘요. 포트가 올라오면 정상적으로 환경 설정이 이상 없이 다 마무리된 거예요. 요 포트가 안 올라온다 그러면 뭔가 에러가 있거나 오타가 있거나 공백을 잘못 넣거나 뭐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서버가 켜지지 않은 거예요. 자, 켜졌죠? 네. 이번에는 다시 브라우저로 와서 여기를 엔터를 쳐봐요. 자,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나오죠. 그죠? 아직까지는 똑같이 나오죠. 나오나요? 에러가? 네. 저는 이렇게 포비든 나와요. 포비든 에러가 나와야 되는데 나 왜 저렇게 나오지? 잠깐만요. 내가 뭘 잘못했지? D 드라이브에 나 경로를 윈도우 경로를 넣어줘야 되나? 아니요, 저기 시프트 옆에 슬래시를 해줬는데요. 그게 맞는데. 나 왜 이래?
슬래시 D 드라이브의 PHP. 내가 D 드라이브의 PHP 맞는데? 화이군님처럼 포비드 내려가 나와야 돼요. 뭐 어쨌거나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test.php.com test.php.com 호스트에 test.php.com 맞죠? 자 어쨌거나 여기로 와서 그거 저장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자 여기로 와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새로 만들기 하나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 여기에 텍스트 문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는 VS 코드를 쓰니까 VS 코드 파일에서 폴더 열기 여기서 방금 PHP 만들었던 이 폴더 잡아주면 응? 잡아줬죠? 어디서요? PHP 폴더 잡아주세요. 폴더 열기로 거기 PHP 잡으셨잖아요. 걔를 응. 잡아주시라고. 아니 VS 코드에서 열기를 하시라고요. 파일에 폴더 열기 VS 코드에서 파일에 폴더 열기 거기서 PHP 경로 폴더 선택.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파일 생성에서 index.php를 입력하세요. index.php 하셨나요? 네. 네, 하셨으면 거기다가 꺽쇠 php 자 꺽쇠 php 하셨고 php 공간에다가 에코 하나 찍죠. 에코 따옴표 헬로 월드를 한번 넣어볼까요? 헬로 월드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게 걔가 아닌가 보다. 제가 XMPP가 여러 개 깔려 있어서 잠시만요. 아파치 XMPP가 깔려 있는 곳이 많아서 수정을 저는 다른 곳에서 아마 해줘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XMPP를 저처럼 여러 개를 까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 번 누르면 저처럼 고생해요. 한 번만 누르세요. 한 번, 여기까지만. test.php.com 여기 D 드라이브에 PHP 이렇게 잡아주고 혹시나 XMPP가 여러 개라서 그런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있는 XMPP인지 모르겠네. 자, 하여튼 이렇게 저장하셨으면 실행 한번 해보세요. 사이트를 열어보세요. 뭐지? 응? 동작을 안 왜 안 되는데요? 하죠? 안 하는데요? 잠깐만, 그럼 파워셀에 문제가 있나? EXIT 파워셀에서 나와서 처음에 했던 CMD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늘 하던 방식대로 CMD로 가고 알약을 일단 호스트를 잠깐 끄고요. 호스트를 잠깐 끄고 cd drivers cd etc notepad hosts 자 열었고 잘 되어 있는데 php.com 뭐가 문제지? 이거를 만약에 메모장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모장으로 들어가서 수정해도 똑같아요. 결과는
결과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포비든 에러 여기까지 퍼미션 에러가 나왔고 퍼미션 에러가 나왔고 얘를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못하네. 아, 권한 에러가 나오는 거구나. 권한 에러가 나오는 이유를 여기 읽기 전용 있죠? 아마 여기 네. PHP 깔린 데 보시면 폴더 만든 데 보시면 오른쪽 눌러서 속성 들어가 보시면 읽기 전용으로 돼 있을 거예요. 얘를 해제하고 한번 해보시면 저는 해제되어 그래도 있는데요. 안 되네. 뭐지? 저는 해제되어 있어요. 아, 잠깐만, 얘를 htdocs로 옮겨 볼게요. 여기로 옮겨서 잠깐만요. 이게 XMPP 안에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XMPP 안에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폴더 열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php echo 뜨다다다다다 닫고 열기. 그래도 안 되네? 왜 이러지? 원인은 좀 파악해 봅시다. 왜 안 되나? 아, 이거 저것만 하면 안 되죠? 컨트롤 아까 여기서 아파치에서 경로를 제가 바꿔주라 그랬죠? 엑스트라 버추얼호스트 열기. 지금 경로를 제가 바꿨죠. 어디로 바꿨냐면 얘가 있는 위치 위에 예제 주석되어 있는 여기로 바꿨죠. 이 안에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바꿨고 SMPP에서 서버를 껐다가 다시 켜고 얘를 새로 고침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제가 했던 과정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XMPP가 포비든 에러나 이게 나오는 이유가 XMPP 안에 htdocs라는 곳이 아닌 거는 이제 저기 권한 관리 문제로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htdocs 우리가 어제 그누보드 깔았던 거기 안에 PHP를 임의로 만들었어요.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인덱스 PHP를 만든 거예요. 요 과정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화면 보면서. PHP라는 그 디렉토리가 여기에도 PHP가 있거든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PHP 서버고 우리는 지금 이거 PHP라는 폴더는 우리가 임의로 만든 폴더니까 그거랑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상관없어요.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아니요. 거기다 넣는 게 아니잖아요. htdocs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거 잘라내세요.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하시고 그 안에 htdocs 안에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htdocs요. 위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을 거예요. 붙여넣기. 네, 거기다 넣을 거니까 임의로 만드는 폴더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넣고 그다음에 얘를 그리고 두 번째 컴프 그다음에 안에 컴프 엑스트라 안에 그다음에 버추얼호스트라는 켜서 밑에 경로를 위에 예시가 있어요. 위에 보시면 아니 위에 그냥 복사하시면 되죠. 그 위에 예시 있잖아요. E 드라이브 주석으로 되어 있는 E 드라이브부터 쭉 복사하세요. htdocs까지. 아니 뒤에 것까지는 아니고 네, 거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PHP까지는 나와줘야 되니까 PHP 전까지 붙여넣기. 그렇게 해서 저장. 서버 다시 껐다 켜주시고. 내리고 스톱하고 다시 스타트하고 네. 끄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지금 보면 꺽쇠 에러라고 나오죠? 신텍스 에러가 이제 철자 오류예요. 저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니요, 거기는 놔두세요.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 파일을 보세요. 그 브라우저에 떠 있는 그 전체가 힌트고 그게 정답이니까 원인 추적 그거를 익히셔야 돼요. 그걸 익히셔야 돼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인덱스 PHP. 예, 3번 라인이라고 돼 있죠? 3번 라인. 다시 열으셔야죠. 파일을 옮기셨잖아요. 폴더를 옮겼잖아요. 다시 열어야죠. 파일에서 예, 폴더 열기를 통해서 다시 여셔야 된다. 아, 옮기셨잖아요. 아, htdocs 안에 php 폴더 잡아주시고 거기에 인덱스 있죠? 더블 클릭. 거기에 꺽쇠, 그냥 꺽쇠가 아니죠. 물음표 꺽쇠예요. 네, 그냥 꺽쇠라는 건 php의 명령에 없어요. 그래서 에러 난 거예요. 자, 뜨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test.php.com이라는 요 도메인을 통해서 폴더 C 드라이브 htdocs 안에 php 폴더 안에다가 PHP 코드를 넣어서 우리가 PHP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일단은 잡아주고 환경 설정 요게 벌써 1시간이 됐네. 여기까지 잡아주고 화이구님한테 내일 또 수업 진행할 거니까 뭘 하냐면 오늘 제가 해드렸던 내용 있죠? 영상 네. 올릴 건데 그 내용 보시면서 서버 개념, 경로 개념 이런 거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시고 내일은 네. 여기다가 PHP 기초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